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려고 영상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빅테크의 실적이 스타트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실적 나왔고요. 이번 주에는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실적과 우리나라의 기업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실적 발표 많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한 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격동의 한 주가 될 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파월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FMC까지 일본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요. 정말 바쁜 한 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는 26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4500포인트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리고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000을 지켜내는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리밸런싱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스닥 장초에, 월요일 장초에 조금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큰 흔들림은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테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던 테슬라 7.59%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 역시도 3.26%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존슨앤존슨은 6.46% 반등하는 모습.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웰스파고도 5.5% 상승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일단 먼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는 실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같은 금융주 실적 발표 나왔고요. 테슬라, 넷플릭스와 같은 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ASML과 같은 반도체 기업도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존슨앤존슨 역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응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지역의 은행이 흔들린다, 큰 은행들이 실적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날리는 모습, 오히려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하고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오른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하락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3분기에 살짝은 공장을 스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슬라가 지금 공장을 점검한 때가 되어서 공장 점검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테슬라가 앞으로의 재고 관리를 위해서 잠시 공장을 쉰다라는 핑계를 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좀 많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GM과 포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전망도 이번 주에는 좀 갈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실적 발표도 존재한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ASML이랑 TSMC가 한 장에 동시에 나왔네요. 크게 실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핵심은 요거였습니다. 지금 TSMC의 매출 추이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조금 매출 전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는 EPS 역시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파란색이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는 회색이 EPS인데요. 얘네들이 둘 다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또 나왔냐 그러면은 다음 분기에도 우리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음 분기에 지금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좀 높게 잡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진 않을 거야 라는 요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빅테크들 TSMC와 같은 얘기할 거냐 다른 얘기할 거냐, ASML과 같은 얘기할 거냐 다른 얘기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점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죠. 실제로 저렴한 요금제를 발표하고 난 뒤에 EPS는 늘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사람들이 결제는 많이 하고 구독자도 늘었는데 그래서 돈은 많이 남겨 먹었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비 요런 거 줄어들면 EPS 올라가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지금 작가들이 파업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가에 이어가지고 배우까지도 현재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요것 때문에 실제로 제작이 지금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EPS가 올랐다라는 거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 혹은 OTT 기업들, 컨텐츠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작가와 배우진들의 파업이 길어질수록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얘들이 시리즈는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디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시장에서의 제작, 이것도 또다시 눈을 돌릴 수 있고 제작비가 또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항상 실적 발표를 잘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실적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경기는 살아있다라는 점, 이거는 지금 펩시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존슨앤존슨 때도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얘들이 단가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EPS를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인플레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점은 맞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프라이스는 올랐지만 Q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Q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개 살 거 하나 살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 여기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주들의 실적도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미리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경제지표 나왔어요.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실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중국의 GDP 역시도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둔화되고 있다. 무엇?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성장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이나 중국 뭐 이렇게 특파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웨이버 같은 거 저도 잠깐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산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내수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또 지난주에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뭔가 그 경기 부양책을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하나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전년 대비로 일단은 줄어들고 있는 중이긴 해요. 이거 올라와야 된다라는 건데 별로 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중국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예상치는 7.3%였고요. 근데 실제로 6.3%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뭐 전년에 뭐 이렇게 기저효과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산업 생산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막 그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럽이나 미국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다라는 점, 중국의 문제가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중국의 소매 판매가 이거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서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소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기가 더 확장되고 있다. 부동산 중심으로 또 지역 정부들이 정책을 피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나오는 거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월요일 밤, 화요일 밤에 있었던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월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뉴욕 쪽은 일단은 뭐 그래도 경기가 좀 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밤에 나온 데이터들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핵심은 소매 판매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경기, 실물 경기의 지표인데 0.2%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로 성장률이 0.2%밖에 안 나왔다라는 점, 시장에선 조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산 능력 이용률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도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조 혹은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금리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전년 대비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확실히 줄어든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많이 깔려있죠. 그리고는 캐나다에서 물가지수 나왔습니다. 캐나다 물가지수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한번 더 올렸기 때문에 요것도 더 크게 영향을 올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 미국의 생산 능력 이용률 올라오다 말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요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생산 그 시설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다가 요게 정상화되면서 올라왔다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확실히 제조업이 안 좋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매우 반가워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대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건축 데이터가 생각보다 또 살짝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고금리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날 발표됐던 중국의 대출유도 금리, 기준금리는 동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영국의 CPI입니다. 영국 CPI 꺾였다 하지만 꺾인 게 아닙니다. 근원 CPI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헤드라인 CPI가 좀 꺾였다라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유럽을 보시더라도 근원 CPI, 요 말 그대로 그 변동성이 큰 친구들을 빼고 데이터를 집계하는 이 친구들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럽에서 또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무슨 얘기하는지 시장에서는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달러 인덱스를 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달러가 올라가면 시장은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유럽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유로존의 금리, 유로화의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달러가 떨어지면서 이러면은 증시는 살짝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때 빅테크의 실적 발표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좀 더 빅테크가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게 이번 주의 핵심이다 정도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유로존의 CPI입니다. 얘들도 헤드라인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인플레는 진짜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주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승인 건수도 반등을 하고 있는 중, 그리고는 주택 착공 건수도 반등하고 있는 중, 다만 조금 걸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금리 때문에 이게 뭐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주택은 매우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 건데 이 레버리지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혹은 요 고금리 때문에 대출 갱신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오히려 이게 매수 매도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 데이터도 보시면은 거래량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금리가 주택시장을 건들고 있다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추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유대 금리입니다. 동결했습니다. 좀 낮춰주지. 그리고는 목요일 밤, 금요일 밤에 나왔던 데이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8천 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고용 왜 이렇게 좋냐라는 거였고요. 기존 주택 판매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416만 건으로 나왔는데요. 그 전달 기준으로 보시면은 430만 건이었다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거는 이겁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7이 나왔어요. 이거 경기 선행지수 점점 꺾인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반가워할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연준, 지난주에는 긴축을 꽤나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빌리언을 1조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한 20조 정도, 20에서 한 25조 정도를 요렇게 조금 긴축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하나씩 보시면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라오다 말고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러냐? 이것 때문에 시장이 고용이 좋다, 고용이 좋긴 한데,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은행의 제조업 활동 지수, 요거는 그냥 차트 추이만 보시면은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계속 밀려있다 정도 보시면 좋고, 뉴욕은 제조업이 좋지만 필라델피아는 제조업이 안 좋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주택 판매, 이거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정말 확실하게 꺾여 있는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렌트비가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요새 들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의 PPI 발표 났는데 요것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이제는 인플레보다는 고금리에 의한 경기 박살 수준에 있어가지고 각 국가별로, 각 지역별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살아남는 거 맞냐? 이 국가의 산업 구조상으로 이 국가는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미국이 잘 살고 있고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반도체 팔아먹고 있죠. 여기다가 또 우리 전기차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뭐 이런 애들 돈 잘 벌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동산 부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만심하기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이 됐든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고금리가 빨리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떠냐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는 여기 좀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다. 유럽도 미국도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이제 좀 불량한 곳이죠.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가 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 CPI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일본 정부가 못 버텨.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겠대. 야, 이러면서 오히려 일부러 엔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현대차를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일본 차는 2,500만 원에 살 수 있대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을 드리는 이런 뭐 현대차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냥 50만 엔이라고 할게요. 50만 엔을 주는 노동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걸 환율로 계산 때려보면은 일본은 엔저죠. 그러니까 달러를 좀 싸게 받아와도 월급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싸게 받아오면 월급을 못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화 강세면은 엔화 대비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업계 혹은 뭐 케미컬 업계, 철강 업계 이런 데가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영국의 근원소매 판매입니다. 그나마 영국의 경제 데이터는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래서 생각보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국, 한국, 그 다음에는 영국,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요런 데 지금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이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진짜 좋은 거 맞겠지.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이 지금 유럽 쪽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한번 정리해보면요. 중국의 GDP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실업률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경제에 별로 안 좋은 데이터들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예상치 하회했고요. 중국은 이 와중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좀 낮춰주지, 그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래도 고용시장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요런 주택 판매 다른 데이터들 보셔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영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영국의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는 실적 시즌이 매우 양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요게 조금 걱정스러운 포인트였다라는 점, 지난주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을 말씀을 연이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18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번 주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잘라서 곧바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태해봤고요. 형님들, 누님들,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안녕!